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또 조국 장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조국 장관 조국 사태를 맞아서 차라리 다행이다 이런 말이 지금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정말 조국 사태를 맞아서 진보 좌파 정권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죠. 그것을 다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부 진보 지식인을 자처하던 사람들의 진짜 속내, 속마음, 무엇을 그들이 추구를 하고 있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이 말이 나옵니다. 자, 다른 사람들 공지영 작가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늘 제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궤변,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가족 인질극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악당이 주인공을 제압하지 못하면 가족들을 인질로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시절에 검찰을 악당으로 표현한 것이죠. 검찰 악당이 주인공 조국을 잡지 못하니까 직접적으로 수사할 게 없으니까는 가족들, 정경심, 또 아들, 딸을 인질로 잡고 수사를 한다. 이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공이라고 했던 조국 장관 직접 정거인멸에 개입한 그런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한 혐의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까지 압수수색 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이죠. 그렇다면은 악당이 조국이 주인공이고 여전히 검찰을 악당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 또 집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반출을 했죠. 교체를 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죠. 증거인멸 시도를 했는데 그것을 두고 어제 알릴레오,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죠. 알릴레오 시즌2의 첫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경심 씨가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이유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위해서가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그 컴퓨터 내용을 가지고 장난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궤변 중에 궤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이 PC를 압수를 하면은 포렌식을 할 때 변호인들이 다 입회를 합니다. 그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입회를 하죠. 그리고 또 이 디지털 증거는 봉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찰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히려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장난칠 경우에 대비해서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컴퓨터를 빼돌렸다. 자, 그동안 포장된 이미지의 유시민이 맞는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SNS에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유시민의 발언에 대해서 법적 경력 20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 보존용이다 하는 건 처음 듣는다. 그리고 이것은 현란한 말재주라고 한화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나 어떤 그쪽 진보 쪽의 네티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이 김태규 부장판사의 결론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지성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 않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거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현직 법조인들은 유시민 이사장의 말에 대해서 궤변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족 인질극 발언을 했고, 또 그 전에 이 유시민 이사장은 직접 이 조국 파문에 뛰어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부인 정경심 씨가 그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거의 드러나고 있죠. 위조 혐의가 드러났을 때 최성해 총장에게, 그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유시민 씨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내가 딱 그 시나리오 하나 보여드릴게. 마치 이 장사꾼들이 거래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표창장은 최성해 총장 당신이 그냥 위임을 한 걸로 해서, 정경심 교수에게 위임을 한 걸로 해서 그냥 그렇게 딱딱 만들어가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거의 급박이죠. 지방대 총장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총장에게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분류가 되고, 또 노무현 재단 이사장, 현 정권의 막후 실세 유시민이 전화를 해서 이런 시나리오대로 하라, 이렇게 급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왜 그렇다면 이 유시민이라면 과거에 뭐 방송 출연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인식이, 이미지 자체가 그래도 뭐 좀 진보적이고 좀 어떻게 좀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왜 이 조국 지키기에 완전히 본인이 몸을 던지고 나섰을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 문재인 대통령은 왜 조국을 내치지 못하고 조국은 왜 참패를 하지 않을까? 그것과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 진보 집권 세력, 진보 좌파 집권 세력이 2년 4개월 동안 집권을 하면서, 또는 그 이전에 야당을 이끌면서, 진보 좌파 세력을 이끌면서 뭔가 그들끼리 쌓아놓은 기득권이 있지 않을까. 어제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사이의 어떤 커넥션 비슷한 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시민, 그리고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조국을 옹호하고 있는 진보 좌파 진영의 사람들, 그 사람들 간에 그들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억지 논리, 개변까지 동원을 해서 조국을 지키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선거권의 혼술이 오늘 해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